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 결정 후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퇴거한 윤석열. 윤석열이 범보수 특정 대권주자를 지지해 주는 것이 그 후보에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걸 물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0명 중에 6명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회사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를 해서 지난 14일부터 15일 100% 무선 ARS 방식으로 범보수 대선 후보가 윤석열의 지지를 받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응답자 63%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46, 거의 도움이 안 될 것 16.9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론조사 공정 잘 아시죠? 대표적인 우파 성향의 여론조사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파 성향을 띤 응답자가 많은 여론조사 결과로 한동안 조작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었죠. 특히 1월 초 윤석열의 탄핵 반대 여론에 불을 붙이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와 함께 말입니다. 자, 결국 데일리안 여론조사 공정조사 결과도 윤석열이 대선판에 나오면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민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선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잊자 이러면서 윤석열과의 정치적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유정복 시장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현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오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내려진 지 12일이 지났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는 대선 시간은 단 48일만이 남은 촉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 어게인이라는 말로 자유하며 과거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과거에 매여 미래를 망치는 차해 행위를 할 것입니까? 이 어려운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번 대선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본선에서 거악이라고 부르는 한 사람과의 승부가 사실상 예약되어 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야 할 그 대상이 마치 이미 승리한 양 본인의 음험함을 감추는 거짓 웃음을 띠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갈 길은 명확합니다. 반드시 이재명 전 대표를 이길 수 있는 필승 카드로 대역전극을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인기 있는 사람, 말싸움 잘하는 사람, 잠시의 반짝임으로 국민들과 당원들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또 다른 패배를 낳는 원흉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저 유정복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광장의 인기에만 매몰되어 중도층의 지지를 포기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윤심에만 기대어 대통령 선거를 치를 생각입니까? 네, 친윤 때가 묻은 유력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에게 잽도 안 되죠 한마디로. 그렇다고 반윤 성향의 한동훈은 더 잽이 안 됩니다. 약간 윤석열의 강을 건너지 못하면 희망이 없다는 유정복 마이너 후보의 호소를 들어봤습니다. 그동안 윤석열이 파면 뒤에도 당을 또 정부를 좌지우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다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어제 만장일치로 선고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한덕수,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함상훈 두 사람을 임명하려던 그 모든 절차는 중단되게 됐습니다. 자, 이 무리한 짓 누가 시켰을까요? 한덕수가 했을까요? 40년 관료로 살았던 그가 윤석열이 시킨 겁니다. 윤석열 아니고서는 누구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론조사 전문 회사 STI의 이준호 대표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한덕수 차출론의 출발이었던 헌법재판관 기습 지명의 효력이 소멸돼 버렸으니 국민의힘 안에서도 한덕수 차출론은 더 이상 힘을 받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주 똥망신을 당했는데 말입니다. 한덕수가 이완규 함상훈을 자기 재판관으로 무단 지명했을 때 그 즉시 국민의힘 의원 50명이 한덕수 출마해달라 이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 이건 누가 시켰다는 느낌 안 드십니까? 네, 정치 고수들은 다 압니다. 윤석열이 시킨 거예요. 예. 야, 덕수 시켜가지고 이번에 이완규 함상훈이 재판관 지명하게 했는데 말이야. 너희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한덕수 대선 주자로 나와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라고. 네, 이 흐름이 읽힙니다.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던 당시 핵심 물증을 찾기 위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어제까지 6번의 시도가 모두 불발된 거예요.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또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말입니다. 그동안 국가보안시설이란 이유로 압수수색을 허락하지 않았던 경호처가 이번에도 막아섰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파면돼서 현장에 없는데 법원이 허락한 영장을 거부한다? 근거도 없이? 이 무리한 짓 누가 시켰겠습니까?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 시켰다고 말 못하면 책임은 김성훈이 온팡 다 뒤집어 쓰게 될 텐데 끝까지 그 의리를 지킬지 함께 지켜볼 일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파면 이후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윤석열입니다.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을 맡고 있는 김재섭 의원이 밝힌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과 결별하지 않고 우리 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방법이 없다. 불덩이를 움켜쥐고서 뜨겁다 한다면서 뜨거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간단하다. 불덩이를 손에서 내려놓으면 된다. 윤석열이가 불덩이란 얘기예요. 네. 윤석열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됐고 우리 당 모든 후보가 이겨야 한다 이 얘기하는데 이기는 방법은 간단하다. 파면당한 전임 대통령과 결별하면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재섭 부총장, 윤석열은 이기고 돌아왔다라거나 5년 하나 3년 하나 라는 비상식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다. 우리 당 후보들이 호미로 밭을 갈고 있는데 윤석열은 트랙터로 그 밭을 갈아엎고 있다. 윤석열과 결별하지 않고 우리 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긴다만 말하지 말고 대통령과 결별하자.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어디까지나 김재섭 등 비주류가 하는 얘기예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윤석열 출당 제명 문제를 대선 때까지 논의하지 않기로 한 바 있습니다. 윤리위에서 이 문제를 꺼내면 당내 갈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대선 전에 윤석열 정리하지 않고 간다. 낙선을 각오한 것이다 라고 봐야겠죠. 자, 중앙일보 이상열 수석 논설위원이 오늘 지면에서 지적한 게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는 피해족이 됐다. 피해족. 다들 패자에 가족할 때 족해서 피해족.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파면 선고가 나온 뒤 그 직후 의원총회에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피해족이란 조상이 큰 죄를 짓고 죽어서 그 자손이 벼슬을 할 수 없게 된 가문을 일컫는데요. 근데 말이죠. 그렇다면 조상 잘못이란 얘기인데 여기서 맥락상 조상이 누굽니까? 윤석열이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패족을 언급하면서 김기현은 윤석열 정부 실정 아울러 계엄 폭주를 잘못했다라고 반성한 게 아니라 윤 대통령 탄핵을 막지 못했다. 반성하는 차원에서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인간들은 지식과 뇌가 따로 노는 것 같습니다. 지식이 다 뇌 밖으로 나와버린 것 같아요. 김웅전 국민의힘 의원, 이 사람도 곧잘 바른 말 많이 하는데요. 특히 윤석열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의 실정과 폭정에 대해서 우리 당이 보였던 모습이 광적인 아부와 충성 경쟁이었다. 우리 당은 윤석열 파면 제1의 부역자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그 당은 탄핵 반대파가 탄핵 찬성파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계엄을 강력히 비판하고 탄핵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주장했던 유승민 전 의원, 당 대선 경선 불참했지요. 탄핵 반대파와 거리를 뒀던 오세훈 서울시장 대선에 불출마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당내의 탄핵 찬성파들의 몰골입니다. 아주 비참한 몰골인 것이죠. 이상열 논설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또 있습니다. 윤석열이 여전히 계엄에 대한 반성도 탄핵에 대한 승복도 밝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곧 전장으로 돌아올 투사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러면서 앞서 김재섭 부총장이 지적한 대로 자기가 이기고 돌아왔다. 5년을 하든 3년을 하든 이따위 개드립을 날리면서 했던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 이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과 절연하지 않은 채 관계를 끊지 않은 채 대선을 치르는 것은 정치적 모순을 안고 있다라고 이상열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데 현재는 윤석열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 선고 이 결정문에서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 이렇게 못 박았단 말이에요. 헌법 위반으로 파면된 윤석열과 관계를 끊지 않으면서 헌법 수호 책무를 진 대통령을 배출하겠다? 이건 모순이란 이야기입니다.
네, 이런 모순이 한두 가지입니까? 지금 보수 진영 선거의 기적을 바라고 있어요. 이제 두 가지 어떤 도구로서 승리를 지금 기원하고 있는데, 하나가 반 이재명 빅텐트, 또 하나가 한덕수 차출론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덕수 차출론 어제로 끝났지요. 빅텐트 하나 남았는데, 나이 먹을 만큼 먹은 김문수,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과연 빅텐트를 칠 수 있을까요? 그나마 젊다 할 수 있는 한동훈도 52세입니다. 다음 젊은 사람이 안철수인가? 안철수도 환갑을 넘었습니다. 환갑을 넘겼습니다. 자, 계속 윤석열에게 의지하려는 자들에게 중앙일보에 실린 이 이야기를 또 전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직전에 정부 고위 관계자와 윤석열이 나눈 대화입니다. 대통령님, 지지율이 20%대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40%는 돼야 안정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니, 아시잖아요. 나는 여론 따위는 신경 안 씁니다. 윤석열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여론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라고 했더니, 제가 느끼는 건 달라요. 여론조사 말고도 시중에 여론을 살피는 법이 있으니까 잔말 말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조언을 했는데 잔말 말라고 합니다. 잔말이 됐어요. 네. 이 관계자 이야기에 따르면 나중에 보니까 주로 젊은 보수 유튜브를 본다는 얘기였다. 그 젊은 보수 유튜브를 통해서 여론을 읽는다, 이런 이야기인데, 아니 보수 매체에서도 자신에 대한 쓴소리가 쏟아지니까 아예 귀를 닫고 젊은 보수 유튜브, 자기를 빨아주는 이야기만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윤석열은 검찰총장 때 극우 유튜브 보는 사람에게 그만 보라고 이야기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자, 극우 유튜브에서 진실을 얻는다는 윤석열에게 의존한다? 이 미친 짓이죠. 순도 100%의 사실을 넘어 그 맥락까지 살펴야 하는 일종의 과학이라 할 수 있는 정치 전략을 윤석열 따위에게 전수받는다? 미친 짓이지요. 네, 미친놈들이 국민의힘에 너무나 많습니다.